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이 필요한 주걱턱 환자, 즉 골격성 3급 부정교합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치료만으로 치료를 종결시켰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아래턱이 윗턱에 비해 많이 나와서, 즉 주걱턱 경향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서는 교정치료만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치아의 교정력을 가해서 치아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치아는 그 턱뼈라는 큰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뼈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서는 교정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환자나 아니면은 의료진 모두 다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조금은 애매한 케이스 있잖아요. 아래턱이 나와서 주걱턱은 맞는데 그 나온 양이 너무 심하지 않아서 야, 이거는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만으로도 어떻게 정상교합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해요. 첫째는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즉 수술 교정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수술을 아예 하지 않고 교정치료만으로 치료를 종결시키는 비수술 교정치료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야, 이거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면 수술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듣기도 했고, 수술하고 하고 나서 통증도 너무 걱정이 되고 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비용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비수술 교정치료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술 교정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예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술 없이 교정치료만 하기로 하고 모든 치료를 마쳤을 때 교합은 정상교합처럼 예쁘게 되었는데 여전히 턱은 주걱턱처럼 좀 나와 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튀어나온 뼈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5년 후, 7년 후에 뒤늦게 이제 와서도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케이스를 예시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봅시다. 이분은 30대 여성분이시고 예전부터 주걱턱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 로컬 교정치과에서 교정치료만 하기로 결정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를 종결한 뒤 7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분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셔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교합은 앞니가 조금 엣지바이트 형태로 물리지만 그래도 정상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식사하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실루엣을 한번 볼게요. 연한 회색이 실루엣이거든요. 코, 쭉 내려오고요. 윗입술, 그리고 아랫입술로 턱 라인까지 이어진 이 실루엣을 보면 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턱이 여전히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턱이 위아래로 조금 길어 보여요. 주걱턱을 교정만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면 보통 교합 고경을 올려서 턱을 뒤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보통 얼굴이 길어지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턱의 위치가 남자분이라면 어느 정도 턱 라인이 길게 내려와서 남성적인 모습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강한 턱 라인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또 괜찮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턱 끝은 지금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고 중안모는 좀 평평한 편입니다. 환자분도 정확하게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를 이제 와서 수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양악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윗턱, 아래턱을 다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중안모는 살짝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턱끝도 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심미적으로 예뻐질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상악 위턱의 전치 각도가 꽤 괜찮아요. 이미 교정으로 전치 각도를 예쁘게 만들어 두었는데 우리가 양악수술 시계 방향을 회전하게 되면 이 각도가 엄청 가팔라지겠죠. 즉 옥리처럼 될 수 있어요. 또 현재 교합 평면의 각도도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를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리면 이런 식으로 교합 평면이 가팔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은 꽤 부담이 돼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다시 교정 치료로 전치 각도를 바꿔두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 후에 아니면 재교정을 해야 돼요. 즉 전체 치료 계획이 늘어날 수 있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예전에 교정 치료 다 끝났는데 여전히 턱이 나와 있다는 것이 불만이에요. 사실 실루엣만 보면 좀 정상 범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도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교정 이후에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악 수술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턱끝만 살짝 넣어주는 윤곽술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보다는 이 전치 각도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수술 계획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사랑니는 그래도 빼야겠네요. 네, 오늘은 수술 없이 단순히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를 종결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봤어요. 두 케이스 모두 교합은 아주 정상적으로 맞춰졌고 환자분들도 본인의 얼굴형에 만족을 했다면 아주 좋은 치료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다만 두 분 모두 처음부터 교합이 바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턱도 예쁜 위치에 들어가길 원하셨다면 처음 치료 계획을 짤 때부터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로 치료 계획을 세우셨어야 해요. 만약에 이와 비슷하게 교합이나 얼굴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치료가 다 끝난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을 하시거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